자, 다음은 수능 위주 전형이고요. 자, 수능 위주 전형이 전체 선발 인원의 40%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위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일단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국영수, 사탐 다양한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합산 점수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특히 자연계열 전공은 수학에서 미분적분이나 기하, 탐구 과목에서 과학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한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수능이 출제되는 과목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조금 사전에 결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을 시험 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 국어는 독서와 문학, 여기서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수학은 수원수투 공통, 확률 통계, 미분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선택. 그 중에 자연계열 아이들은 요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진다. 자, 영어는 영어1, 영어2가 시험 범위고요. 한국사는 한국사고요. 과학탐구 8과목, 사회탐구 9과목 중에 사탐과탐 구분 없이 두 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문계열은 사탐에서 두 과목, 자연계열은 과탐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성적이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수능은 대부분 EBS 교재를 활용해서 수능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가 EBS 요 교재를 활용해서 연계 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대비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기초가 되겠지만, 실제 수능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는 EBS 교재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매우 수능 준비에 중요하다는 걸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은 거의 대부분 어, 그러니까 줄 서서 나오는 상대평가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점수는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상대평가는 줄 세워서 뽑는 점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줄 세워서 뽑는 점수가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 점수, 이렇게 세 개의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근데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차이는 뭐냐면, 표준 점수는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위는 평균으로부터 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네가 상위 몇 프로에 있는지를 확인할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상위권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 과목 1등급인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등급은 상위 4%까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이고 모든 아이들이 상위 4%이라면 100명에서 줄을 서서 4명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4개의 구간밖에 없는 거죠. 근데 표준 점수는 그렇게 줄을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표준 편차로부터 얼마나 많이 점수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점일 수도 있고 한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아이들이 없으면 1등, 2등이라고 점수가 매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정말 극단에 있는 아이들의 점수 차이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극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표준 점수를 많이 쓰고요. 근데 이 점수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백분위 점수를 쓰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들어만 두시고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시면 이 점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는 합격자 성적, 경쟁률, 충원율과 같은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중요하고요. 수능은 3번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이 3번의 원서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에 따라서 하나씩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 모두 가군에만 아이를 뽑는다. 그럼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대학밖에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군별로 하나씩 모집하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쓰고 싶은 대학이 어떤 군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전형 요소의 핵심은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 말고 다른 걸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을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런 점수 중에 어떤 점수를 활용해서 뽑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낯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표준 점수는 극단에 있는 아이들의 점수 차이를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중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약간 보정한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하는 대학이 일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 연대 비교해 보시면 서울대는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과 교과 평가라는 게 있는데 점수 차이가 6대 4니까 적지 않아요. 그리고 연대는 거의 수능 점수, 그러니까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1000점이니까요. 거의 수능 점수로, 그러니까 수능 점수를 학생을 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울대는 그냥 표준 점수로만, 그러니까 네가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있던 없던 표준 점수로만 학생 선발할게. 현재 고2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는 표준 점수와 탐구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서울대는 유형 1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한국사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떤 선택 과목이라니 상관없습니다. 사탐이든 과탐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형 1은 아마 자연 계열이겠죠. 국어 100점, 확통은 적용 안 되고요. 확통 순환이 지원 못 하고요. 미적, 사탐 안 되고요. 과탐만 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탐 중에 투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가산점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뭐 거의 만점 중심의 아이들이 가는 데가 서울대라고 가정한다면 이왕이면 가산점 있는 과목으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해 시험을 볼 가능성이 많겠죠. 반면 연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 구분 없고요. 탐구 과목 구분 없는데 자연계열은 미적, 과탐 지원한 학생만 볼 수 있어요. 점수의 배점 차이도 이렇게 다르네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전형들이 설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대는 나군에서 뽑으니까 연대는 지원자가 중첩되지 않게 가군에서 뽑죠. 근데 제가 정시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쓰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고대도 거의 대부분 완전하게 가군에서만 뽑아요. 그러니까 연대랑 고대는 함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썼다면 연대, 고대 중에 선택해 쓰고 다군에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군에는 외대랑 중대 그 다음에 서울대가 아니라 건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군별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분포, 어떤 군에 학생을 뽑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게 정시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시가 지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정시에서 서울대나 연대가 자연계열 아이들은 과탐 2과목을 선택하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고, 인문계열은 어떤 거 선택하든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자연계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나 인문계열도 지원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자연계열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인문계열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중에 자율전공학부 빅데이터 응용학과 건축학과 인문계열 한의학과 인문계열 의상학과 이런 데는 거의 합격자의 50% 이상이 자연계열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했더라 이런 거예요. 서울대도 꽤 많은 전공이 자연계열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그 전까지는 수학이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끼리,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끼리 시험을 봐서 1등급이랑 9등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인문계열 수학, 자연계열 수학의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은 수학을 보고 줄을 세워서 1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은 자연계열 아이들이 잘 보겠죠. 그래서 1등급에 자연계열 아이들이 쭉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만 아이들끼리 수학을 보면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합쳐서 시험을 보니까 옛날에 인문계열은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합산되니까 3등급이 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의 수능 점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계열을 꿈꿨지만 대학의 레벨을 생각했을 때 인문계열로 지원해서 상향 대학을 가서 거기서 복수 전공으로 다른 것도 전공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거나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생각보다 지원하는 대학 수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시에서 더 승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작년 고3부터 나타난 특징이고요. 올해 고3, 내년 고3 계속 이런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내신 관리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 또는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내 스타일이 안 맞다 그러면 논술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앞으로 입시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대학에서는 앞서 서울대가 교과평가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인문계열 전공으로 자연계열 꿈꿨던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문계열 전공에 정만 두고 자신의 관심 복수 전공한 대로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이 우리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떠한 성적을 받았고 그 과목의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종합평가해서 수능 점수와 믹스해서 뽑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 없는 것들을 많이 들은 학생들은 교차 지원으로 서울대 지원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뉘앙스를 전형에다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고교 학점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입시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서울대가 제시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또는 또 다른 대학의 정시에서 이런 느낌의 전형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들 한번 인지하고 계시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